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진행 방법은 이제 그 남색 책 내용 관련된 내용을 읽고요. 그 다음에 파란 책, 그리고 이제 갈색 책,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내러티브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술 방식이기도 하고, 사고 양식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냥 내러티브 통치고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을 볼게요. 자, 브루노는 그 인간의 사고를 파라다임적 사고와 그다음에 내러티브적 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이 파라다임 사고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강조하겠지만 가학적인 사고하고 연결돼 있어요. 가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연결돼 있고, 자, 내러티브 사고는 가학적 사고 형식인 만약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사고란 가학적 사고의 형식인 만약 X라면 Y라는 양식과 달리 왕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왕비가 죽었다는 식의 사고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라다임적 사고, 이 가학적 사고를 얘기하죠. 여기에서 보면 만약 X라면 Y다. 조건물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이 양식과 달리 여기 보면 왕이 죽었고 그리고 나서 왕비가 죽었다. 어떤 이제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보다는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학적 사고는 필연적으로 인과관계를 지시하지만 내러티브 사고는 두 사건의 개연성을 암시할 뿐 영역적 확실성을 지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왕이 죽었고 그다음 왕비가 죽었다. 그러면 요 두 문장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겠죠. 어, 왕이 죽었으니까 왕비가 슬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죽었어요. 그럼 왕비도 자연스럽게 또 죽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내러티브 사고는 사실의 근거에 허구이든 상관없이 이야기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논리적 중요성과 다른 사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러티브 사고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내러티브 사고는 개연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정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닌 어떤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고의 적절성. 음. 그래서 계열성과 적정성이 첫 번째 내러티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개연성하고 적정성. 그러면 적절성이 뭐냐? 사고의 적절성이.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그 딱 엄밀성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상식에 비춰볼 때 이치에 맞는 거. 그다음에 그럴듯한 거. 듣기에 좀 그럴듯해. 어, 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고 뭔가 이치에 맞고 그럴듯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적절성을 구성한 요소들이 뭐냐? 이게 여기에 쭉 나오는데 박진성, 그다음에 적용성, 그다음 적합성, 네, 일관성, 상가 일치성 이렇게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이제 의미죠. 박진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까울 정도, 얼마나 이게 리얼하냐, 이거고, 적용성은 마치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야. 예. 그다음에 또 적합성은 앞뒤가 모순돼 있지 않는 거죠. 예. 앞뒤가 모순돼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일관성은 나름대로 스토리가 전후 맥락이 맞는 걸 얘기하죠. 예. 그리고 상가일치성은 나름대로 우리 상하고 연결돼 있는 거,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면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고 모순되지 않는 그뜻한 것을 얘기한다. 내러티브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 속에서 사건의 의미는 해석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 해석은 논리적 추론뿐만 아니 논리 추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사고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대표적 방식뿐과 전체적 순환이나 해석학적 순환이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두 가지로 구성됐다는 거죠. 해석학적 순환도 있다는 거죠. 해석학적 순환. 자, 그래서 읽고 요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건 뭐냐? 요거는 논란책에 나와 있어요. 해석학에서 이제 강조되는 건데, 보통 객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수라는 사람을 볼 때
강수의 뭐 스펙을 보는 게 객관성이야. 오늘날 말하면 이 사람의 뭐 키를 보거나 외모를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직업, 그다음에 출신 학교,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객관성이거든요. 그런데 해석적 순환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강순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사람의 객관적인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이 스펙들의 의미는 좀 줄어들고 만나 보니까 성격이 개차반이다. 아 그리고 다혈질이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접촉하면서 쌓인 정보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정보들에 대해서 종전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선입견들이 점점 바뀌게 되죠, 그 사람이. 이것이 뭐냐면 해석학적 순환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을 바탕으로 처음에 만나지만 계속 정보가 쌓이면서 의미가 계속 바뀌는 그래서 전체가 순환하는 이런 것들 해석학적 순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것은 논리적 객관적인 어떤 논리적 추론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뭐가 가능하죠? 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그걸 보고 계속 그 사람을 접하면서 의미를 해석할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날 때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도 있죠. 예. 스펙이 좋고 뭐 외모가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 만나면서 '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영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진실되고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건 다 해석이 있죠. 예. 해석을 통해서 해석적 순환을 통해서 얻는 거죠. 물론 인제 객관적 스펙도 좋고 사람 성격도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인제 내러티브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계속 읽어보면 내러티브는 또 사고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 자체가. 이 두 번째 특징인데 그래서 어 내러티브는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의 질서를 부여하는 담론 형식으로 인지의 결과 자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과 세계와 자신을 주체와 객체에 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자신이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의미 구성의 매개체인 동시에 의미의 운반체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세계는 인간과 경험과 동시에 존재하게 된 내러티브는 이 인간의 경험을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변화하여 자신의 삶과 세계를 구성하고 타인과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됐다. 이때 내러티브는 자기 자신과 타인 또는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개념이나 범주를 활용하기보다는 이야기 형태로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 특징은 이제 뒤에 가색체할 때 얘기했지만 담론이 형식으로 뜨고 있다거든요. 담론이라는 것은 어떤 인제 형식 플러스 그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이 담론은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 여러 가지 인제 스토리를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형상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플롯을 바탕으로 끼워 맞추는 방식이 담론이야. 그래서 이 담론에는 항상 의도가 있어, 어떤 정치적 의도는. 그리고 내러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인제 개념이나 어떤 특정한 범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석학적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조직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나 영역적인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해석적 수단을 통해서 기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객관적인 대상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인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객관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 대상과 거기서 그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서 느끼고 했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상대방에 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는 거죠, 이 내러티브의 특징이. 자 그래서 이것을 내러티브 사고의 특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러티브 사고의 특징은 보면 사건의 계열성과 관련돼 있어요. 시퀀스와 관련되는데 자 계열은 뭘까요? 계열은 일단. 계열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이 흐름이 인제 위계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사건을 모사할 때 어디가 먼저 A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B고 어떤 사건이 C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이제 여러 사건이라도 이렇게 사건의 위계를 인제 가지고 먼저 서술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위계가 쪼금만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져, 의미가. 예. 그래서 여기 잠깐 그 예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대통령이 죽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붕괴됐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돼 있죠. 대통령의 죽음은 A고 주식시장의 붕괴는 B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요렇게 A를 먼저 써놓고 대통령이 죽고 그다음 주식시장이 붕괴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위계해진 걸 보고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어떻게 해석? 대통령이 죽으니까 이 파급으로 정치적 불안이 이제 가속화되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줘서 붕괴됐다고 해석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죠. 요걸 A가 아니라 이제 이게 주식시장 붕괴되고 대통령이 죽었다. 그러면 주식시장 붕괴되니까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일단 뭐 주식이 붕괴됐으니까 거기 주식에 많이 투자했던 대통령이 뭐 비관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뭔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주식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게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사건의 계열, 사건을 어떻게 배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의미가. 그 내용 볼게요. 자, 내러티브 사건은 사건의 계열 등에서 전해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고 해석한다. 여기에서 내러티브 의미는 사건의 계열, 즉 사건의 시간적 배열에 따라 구정한다. 따라서 사건의 시간적 배열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계열로 이루어짐으로써 사건들 상황의 관계 매김이며 이야기를 구성하고 의미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 예컨대 대통령이 죽고 주식시장이 붕괴됐다. 사건의 순서를 바꾸면 다른 이유가 되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계열을 보면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러티브의 계열을 설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계열 설정은 저자의 의도나 전달하는 메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똑같은 그 내용을 보고 편집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요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이게 있는데 내러티브가 문화적인 그 뭐냐 도구다라는 거야. 과학적 사고도 다른 데 도구가 있듯이 내러티브도 나름대로 문화적인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 문화적 도구. 그래서 문화적 도구가 뭐냐? 이게 뭐냐면 장르와 프롯이라는 것이죠. 장르와 프롯.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 자, 내러티브 사고는 과학적 사고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내러티브 본질은 자연의 물리적 세계보다는 인간 행위자가 중심이 된 이야기로서 중력과 같은 물리적 힘이 아닌 욕망, 신념, 희망, 지식, 의도, 현실 등 같은 인간적 그 의도적 행위를 중점을 맞추신 이야기다. 나가서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의도성을 인간의 행위, 문화적 구분과 연관시켜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문화적 도구를 활용한다는 거야. 자, 브루노에 의하면 파라다임적 사고, 이 파라다임 사고는 과학적 사고죠. 자, 파라다임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를 지원하는 중요한 문화적 도구가 문법과 과학이라면, 자, 이 문법과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죠? 예,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규칙성. 인과적인 어떤 규칙성이 있잖아요. 근데 내러티브의 문화적 도구는 장르와 프롯이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문학적 양식을 사용하는데, 자, 이 문학적 양식은 욕망과 어떤 신념, 현실 등 같은 인간의 행위의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과학적 논리성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장르와 프롯을 이제 강조한다. 그럼 장르가 뭐고 프롯이 뭐냐? 이걸 좀 봐야 돼요. 자, 장르라는 것은 텍스트의 종류 또는 텍스트가 구성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뭐냐면 로만스, 낭만적인 거, 시극, 비극, 풍자 이런 것들이 장르야. 우리가. 근데 이 장르가 여기 장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르를 구성해서 이제 그 장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프롯이 달라져. 네, 프롯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만스, 그러니까 낭만적인 것들을 이제 하면 낭만이나 뭐 시극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 대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로만스 낭만적인 중에 비극 쪽이 있지만 대개 뭐 이런 그 장르들은 일단은 뭐냐 건선징악이죠. 그다음에 뭔가 인연이 있어. 우연성이 있고. 그래서 남녀간의 어떤 상황을 보면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있다가 서로 간에 이제 뭔가 계기를 해 가지고 우연에 의해서 서로 차이가 상하게 되고 행복하게 끝나요. 물론 비극적으로 끝난 것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로만스 낭만이나 시극적인 장르를 보면 대충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걸 예상하죠. 기승전결의 어떤 플롯이 인제 생각나잖아. 근데 비극은 보면 처음에는 막 좋게 시작했다가 뭔가 어떤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해 가지고 뭔가 항상 끝이 안 좋아. 예. 비극. 자 이런 것들 보면 인제 우리가 플롯을 '아 이거 어떻게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 장르라는 것은 이 플롯에 큰 영향을 줘요. 예 영향을. 예. 그래서 인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장르는 테스트 종류, 테스트 구성의 방식인데 그것은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 그 이야기 속에 삽입된 주제를 구성하는 방식, 언어체가 결정된다. 그건 한편으로 테스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한편 테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한다. 자 요때 텍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 문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인제 영화 같은 게 영상, 동영상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문자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다른 한편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한다. 하이트에 따르면 장르의 대표적으로 로망스, 시극, 비극, 풍자, 자서전을 말하고 그리고 내러티브의 플롯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장르가 바로 플롯에 해석된 그 틀을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사고 양식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플롯의 어떤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야기 구조가. 그리고 플롯은 이야기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 역사가가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비극의 플롯을 제시하면 하나의 특수한 이야기로 전환된다. 자, 만약 시극의 플롯을 구성하게 되면 시극이 되는 것이다. 그럼 내러티브 사고에 주목된 그런 장르와 프롯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갈색책 좀 얘기할 텐데 갈색책에서 하이트라는 인물이 많이 나와요. 이 하이트는 그 역사적 내러티브를 뭐로 인제 보냐면 문학적 내러티브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역사와 문학은 동일하고 문학은 허구죠. 예. 그래서 역사는 꼭 허구다. 이 텍스토론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역사는 어떤 이제 역사가의 어떤 의도나 이런 입장에 따라서 프롯을 만들고 거기에 구성된 거다.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 사실은 알 수 없다. 이런 문학적 내러티브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이트인데 이 하이트가 이걸 뭐냐면 장르와 프롯이라는 문학적인 어떤 도구를 되게 강조해. 그래서 이 문학적 도구를 위해서 역사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갈색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장르와 프롯을 강조하는 것, 문학적 도구를 강조하는 것은 저게 이제 내러티브 두 개가 있잖아요. 역사적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최대한 역사 사실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내러티브 도구로서 이용하는 거고 근데 문학적 내러티브는 문학 자체가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문학 그 내러티브다 하면서 그 역사를 허구로 인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구성적으로 허구로 인식하고 창조로 인식하는 그런 관점에서 요 장르와 프롯을 되게 강조를 해요. 예. 요건 갈색책 내용에서 인제 나오거든요. 요걸 좀 보게요. 볼게요. 자 그러면 요컨대 보면 인제 내러티브 사고의 인제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크게 인제 그 세 가지를 인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사건 간의 개연성을 토대로 그 가장 그럴듯한 의미를 찾은 사고이며 개연성과 그럴듯한 의미가 그 앞에서 얘기한 뭐라고 했죠? 이 적절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건의 적절성. 그 적절성에는 여러 가지 요소 박진성이니 적합성이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두 번은 계열 설정하여 저자의 해석을 뭐냐면 드러난 사 드러낸 사고다. 그래서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르 신화, 프로 신화는 문화적 도구를 활용하여 인간의 의도를 밝히는 사고로서 과학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가 다른 그 사고방식이다. 자 요게 과학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파라다임적 사고를 얘기해요. 파라다임적 사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제 정리를 좀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인제 요거는 인제 사고 양식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서술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남색책이 있어요. 뭐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에는 인제 뭐냐 내러티브의 문제점도 인제 같이 있고 그러거든요. 자 요거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좀 건너뛰어야 되는데 앞으로. 자
여기가 남색책 60페이지 펴보세요. 남색책 60페이지. 자, 역사 서술과 역사 이해 부분이 있죠? 여기를 한번 좀 펴보세요. 이걸 같이 좀 약간 설명했으면 좀 좋은데, 이게 따로따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남색책이 좀 그냥 불편해, 읽기가. 자, 역사 서술과 이제 역사 이해인데, 여기에서 이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뒤에 쭉 넘어가서 보면, 보통 이제 역사 교수 학습 과정에서 그 서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야기체가 있고, 이 내러티브라는 이야기체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분석적인 서술 방식이 있어. 자, 이야기체라는 건 앞에 이제 설명했고, 분석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이 있으면 프랑스 대혁명의 사건에 대한 그 원인이 뭐 계몽사상, 그 다음에 구체적 모순 등등등 이렇게 설명한 게 분석적 설명이야. 그래서 대개본 교과서에서는 이 분석적 설명 방식이 좀 많이 사용하죠. 어, 내러티브도 약간 있긴 있지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기본서도 분석적 설명 방식이 이제 있긴데, 약간 이제 서양사 개론에 보면 분석적 선물 방식도 있지만 여기 서기에 보면 약간 이야기적 내러티브를 좀 약간 집어넣더라고요. 서양사 개론을 보면 좀 약간 정리가 좀 불편해. 이 이야기체의 내러티브가 이게 듣기는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임용시험으로 이렇게 딱 정리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야기체 내러티브와 분석적 서술 방식으로 해서 역사 교과서 서술 방식이 있다는데 요 부분은 갈색책에도 있어요. 갈색책 보면 이제 그 역사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세 가지 나눠서 내러티브 서술 방식, 그다음 그 분석적 서술 방식,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사료 테스트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때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전자는 그 역사적 사건의 진행과 결과를 묘사하는 부분에, 후자는 주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시대의 모순과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다. 그래서 이야기체는 이제 역사 사건의 진행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고, 분석적 설명은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모습과 구조다니까 이런 설명적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자, 그 역사 교과서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내러티브가 이제 예전까지는, 그러니까 2000년 이전까지는 신사학이라고 이제 아시죠? 그래서 사회학과 역사학을 접목시키는 이런 그 신사학에서 등장할 때는 이 내러티브를 이제 무시했어. 남캐까지 좀 인정하다가 네이티브 무시하고 이런 분석적 서술 방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끝난 후에 그 뭐냐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이제 종전에 이제 내러티브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 내러티브를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켜. 왜냐하면 종전의 분석적이고 이제 이런 방식은 구조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법칙은 잘 설명할 줄 몰라도 어떤 인간의 의도나 이런 동기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못 하거든요. 예. 그 내러티브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역사의 대상이 거대 담론이나 거시사가 아니라 이 인간의 행위, 미시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종전에 인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던 이런 내러티브 서술 방식이 부활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20 세기 인제 중엽 이후 2000년 이후부터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텍스트론, 미시사, 신문화사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내러티브 서술 방식이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좀 보면, 자, 내러티브는 20세기 중엽부터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비과학적이고 역사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자, 여기부터 이제 20세기 중엽은 이제 2차 대전 이후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되게 이제 1940, 50년 이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때 이제 신사계열 애들이 사회과학과 역사를 접목하는 사람들이 볼 때 내러티브는 비과학적이라고 본 거죠.
더욱이 사회사가 역사학이 중요되면서 역사관 사회 구조와 그것이 결정한 물질적 조건 등의 분석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주체를 일정한 구성 형식, 즉 시작, 전개, 반전, 결말에 따른 서술하는 정통적인 내러티브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했고, 자 마르크스이즘을 입각한 사회 경제사도 볼 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역사적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내러티브 자체가 어떤 이제 사회학적 양적 방법론이나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죠.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많이 꼬였어. 예. 자, 간주했고 마르크시스트 이데올로기와 사회학적 양적 방법론 있죠.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나 패턴을 추구하는 학문적 역사 서술로서 내러티브는 더욱 위축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역사에 대한 믿음도 곧 도전에 직면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강조돼요? 미시사, 그다음에 그 신문화사 등등 이런 흐름들이 등장을 하면서 비판을 받게 돼. 그러면서 이제 종전에 이제 이런 과학적 역사 방식을 어 물질주의 경術정론이다 하면서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사가 이제 퇴조를 하게 되죠. 사회사가. 예. 그리고 문화사라는 등장을. 예전에 제가 사회사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근데 사회사 안에서도 문화사라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이 문화사라는 것은 어떤 거대 담론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문화사는 그 이제 이 거대 담론을 해체하고 신문화사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냐면 그 신문화사를 바탕으로 인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시사를 인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사회사 태조 관련된 내용의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특히 비판의 포적이 되었던 것은 물질주의적 결정론이다. 역사에서 사회 구조와 그것이 결정짓는 물질적 기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인간의 의지나 집단의 간행, 그리고 가치와 이상 등 같은 부분 사실 무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걸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확대되면서 내러티브에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사회사가 이렇게 이런 배경 아래서 퇴조하면서 문화사가 등장했고, 요때 문화사라는 것은 신문화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러티브가 불화했다고 해서 내러티브 성격과 기능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이 사라진 건 아니다. 내러티브 안에서도 뭐냐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자, 그럼 볼게요. 내러티브의 가장 정통적이고 대표적인 비판은 그 뭐냐면 내러티브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설명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설명적이고 과학하지 못하는 게 짚는 게 뭐야? 인과적 설명이 없다는 거죠. 어떤 그 사건이 있으면 이걸 원인에 맞춰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야, 원인을. 그래서 설명은 원인을 밝힘으로써 일반화와 보편화를 지향하는 데 반해서 내러티브 속성 묘사는 이해에 미치지 못한 거야. 이 묘사는 뭘까요? 기술이죠, 기술. 원인을 얘기 않지 않게 뭐는 뭐 했고 뭐는 뭐 했고 뭐는 뭐 했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구성된 거죠. 그리고 그 내러티브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인제 이거죠. 과학적 설명을 못 한다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마치 인제 그 하나의 사건을 다른 상황에 인과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진술하여 이것이 전개 방식 독특함 때문에 인과관계와 전후관계가 혼돈을 초래한다고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마치 원인인 것처럼 서술되지만 이건 그냥 원인이 아니죠. 그냥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이 인제 뭐냐면 어 앞뒤에 있는 사건이 전후관계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번화기 쳤어요. 번화기 쳤는데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술만 딱 적어 놓으면 우리가 생각에 번화기를 치니까 번화기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번화기 친 거하고 사람이 죽은 건 다른 거죠. 이 사람이 번화기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뭐 총에 맞아서 죽은 거고, 아니면 번화기에 뭐 심장마비에 번화기 놀라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살인 그때 번화기 칠 때 때마침 뭐 그 뭐냐면 어 그 누가 이제 칼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원인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죽은 원인이. 근데 마침 요렇게 기술하면 번화기를 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선후 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뭐냐면 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인제 재발론이 있어. 내러티브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재발론 내용을 들어보면 자, 내러티브 옹호한 사람은 내러티브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내러티브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사건과의 인과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혹시 인과성이 부족하더 내러티브 구성한 항목들이 필연적인 조건으로 연결하여 사건의 계속성과 의미를 파악해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러티브 나름대로. 물론 이제 그 내러티브는 그 뭐냐면 다가고 아니 내러티브는 이제 뭐냐면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설명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게 주의할 것은 설명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더 커요. 이건 보조적인 거고. 예. 하여튼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때 인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죠. 요건 뭐야? 갈색책에서 이제 그 강조할 때 얘기했지만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인과적 요소는. 그래서 이걸 인과적 그 보다는 그 인과적 요소라고 해요. 필연적 인과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그 인과적인 어떤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보기 때문에 자 하여튼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인과적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적 연결이 부족하더라도 내러티브 구성한 항목들의 필연적인 조건으로 연결돼서 사건의 나름대로 계속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어떤 단일한 주제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 묶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갈색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갈색책 관련된 내용에서 설명할게요. 요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에 둘러싼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역사 서술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긴 것인가. 그러니까 내러티브 옹호하는 역사가들은 역사적인 어떤 역사 속의 인물 그리고 그들의 의도와 행동을 더 선언하고자 한다. 가령 필립 2세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드리드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는 서술 방식은 행위 주체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브라운은 의도를 중시하는 설명으로 브라운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졌다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필립 2세나 그다음 브라운이나 자, 누굴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을 강조하고 있죠. 사람의 의도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똑같은 사건의 서술에도 분석적 서술 방식은 좀 다르죠. 과학적 서술 방식은. 16세기 때 그 지중해 걷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드리드부터 명령이 늦게 도착했다 서술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은 원인이고요. 요거는 마드리드부터 왜 늦게 오는 결과죠. 이 원인을 해서 이게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인과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 요소를 중시 여긴 거죠. 자, 이거는 유리가 약했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졌다는 설명 방식에 유사하죠. 유리창이 깨진 원인은 유리창 약하기 때문이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러티브는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 그 사건에 이끌어가는 행위 주체 인간에 초점을 맞춘 서술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인과적 요소도 있고 그 인과적 요소가 없더라도 이런 항목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통해 묶어낼 수 있고요. 그 원래 내러티브 자체가 인간의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서술 방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과적 요소를 강조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러티브에 대응할 수 없다. 내러티브의 서술 방식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반론 내용이 있고 자, 그렇다면 내러티브에 부하는 디어 논란은 역사학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역사학계에서의 내러티브의 논란이야. 앞에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주로 신사학 같은 게 계열돼서 내러티브 반대했잖아요. 근데 신문화사나 뭐 미시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00년 이후에 등장하면서 뭐냐면 내러티브의 부활을 외치면서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내러티브의 입장을 옹호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끼리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인가 예,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역사학계 논의가 내러티브 논의가 역사 교육에도 영향을 줘요.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내러티브는 역사학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지만 그에 따라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내러티브가 과연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촉진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뭐 1년에 이제 연구가 1980년대 이후부터 쭉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그 장은 내러티브가 역사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거야. 그러면 먼저 볼게요. 먼저 내러티브 역사학습에 나타날 수 있는 배경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거 외워 두셔야 되겠죠? 예전 내러티브의 장점이 단점이 나왔죠? 그때 내러티브의 장점도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녹색책에 보시면 내러티브 그 역사 수업이 있어요. 역사 수업에도 한번 언급됐던 부분이야. 이 부분은. 자, 보면 내러티브는 역사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친숙한 역사 소설 형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초등학생에게 적합하죠. 둘째는 내러티브는 역사 교육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시대의 장소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역사적 배경을 몰라도 내러티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아까 이제 지금 내러티브가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5개념이 형성됐다고 했죠. 그래서 인지 그 스키마가 내러티브로만 구성되면 5개념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내러티브는 구체적인 인간 행위와 의도, 결과를 다룸으로써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넷째는 아동들이 내러티브의 시각의 전후 관계를 통해 역사상의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이제 비판한 것처럼 시간적 전후 관계가 꼭 뭐냐면 사건의 인과관계와 일치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긴 하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장점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내러티브의 문제점도 없냐? 문제점 있죠. 예전에 기출의 문제 나왔죠. 자, 앞에서 이제 문제점 나온 거는 그 역사학에서의 이제 비판에서 문제점이야. 아까 이제 가학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마치 이제 인과관계를 전후관계 혼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역사학에서 이제 내러티브를 이제 비판할 때 한 거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러티브의 비판은 역사 교육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요 문제점 역사 교육에서 내러티브 도입할 때 문제점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관련돼서 이 파란 책은 나와요. 일단은 이제 그 남색책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학생들은 내러티브 구성 과정에서 저자가 개입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만 저자가 내린 해석은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이제 갈색책에서 좀 더 얘기할 텐데 두 가지 속성이 있어. 첫 번째는 이 내러티브의 하자가 신뢰성이 없어. 신뢰성이. 그 신뢰성이 없으면 무조건 믿진 않아. 근데 하자가 신뢰성 있는 인물이야. 그러면 이걸 무조건 믿어요. 무비판 좀 믿어.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렇게 양극단적인 또 반응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하자가 신뢰성이 없으면 그냥 안 믿고 그다음에 그 하자가 신뢰성이 있으면 비판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저자의 언급에서 그럴 수 있다. 아마 그럴 것이라는 것을 개연적인 얘기를 그냥 쉽게 인정해 버리고 저자의 관점과 서로 정확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저자가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뭐냐면 그대로 믿어 버린다. 그리고 신뢰성이 없으면 무조건 비판하고. 그래서 내러티브의 원래 장점이 다양한 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이게 저자의 어떤 신뢰성 여부에 따라서 또 극단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그 문제점이 일어나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역사 사건의 실체적 정확성을 압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라고요. 예. 자의적 진실성을 부여하는 이런 속성 때문에 학생들 특히 1인칭의 내러티브에서 목격자 진술과 하자의 권위에 대한 비판적 분석하지 못한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뭐냐면 이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할 경우에 하자가 얘기할 경우에는 이거를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내러티브가 이데올로기즘의 권위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 점을 지적한 게 하이트라는 사람인데 자, 하이트는 내러티브는 형태는 특정 문화 집단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서열하는 욕구에서 비롯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과거 권위 주체에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이제 시퀀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이제 어떻게 서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사건을 서열할 때 그때 필요한 장치가 뭐라고 했어요? 장르와 프롯이라고 했죠. 이 장르와 프롯에 따라서 뭐죠? 결과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내용 장르가 풀어서 결정한 사람은 뭐예요? 저자죠. 역사가들이죠. 역사에서는. 그래서 역사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다. 내러티브는. 그 역사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뭔가 어떤 진실의 상을 얻을 수 없고, 다만 이게 역사의 내러티브는 문학적 도구에 하나 불과하다. 역사는 곧 문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이트인데, 요걸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도 내러티브를 통해 역사 사건을 비판적 시각을 파악하고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 대개 보면 이제 장르적인 어떤 특징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인제 뭐 그 시극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건성진학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인제 뭐냐면 못된 놈은 인제 항상 나중에 처벌받고, 잘한 사람은 인제 어 나중에 어 인정받고 인제 뭐냐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항상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공상적 꾸밈이라는 게 있어. 공상적 꾸밈. 용어도 인제 좀 파악을 해 두셔야겠죠. 자,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유용한 자료를 모으고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개념과 공상을 역사적 사실과 뒤섞여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인제 그 자주 보이는 게 영화라든지 역사 소재 영화라든지 드라마죠. 이거는 되게 보면 인제 역사를 소재를 인제 바탕으로 만들지만 거의 부분 30% 만 인제 약간 사실이고 70~80%는 거의 뭐냐면 픽션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아 이거 괜찮네.' 그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 그리고 소설책도 뭐 삼국지 연의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도 있고,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고사 성어들 있죠. 황운차사 이런 내용들. 황운차사는 여러분들 야사한 거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전에 말하는 이제 이방원과 그 정몽주가 만나 갖고 뭐 하여가 단신간을 해 갖고 주고받았다 뭐 그런 내용들. 다 이런 것들은 뒤에 만들어진 얘기인데, 마치 이게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공상적 꾸밈이라고 하고, 이런 공상적 꾸밈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속하죠. 근데 이 잘 만든 이야기를 뭐냐면 저자의 권위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인 거. 이걸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실 내러티브에 둘러싼 그 논란은 서술 형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고 양식도 관련된 거예요. 앞에 인제 서술 형식 관련된 내용인데, 내러티브는 서술 형식뿐만 아니라 사고 양식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고 양식은 뒷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얘기한 인제 브루노가 여기에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사고 양식을 나눴어. 인간의 사고 양식을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과 그다음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요거는 인제 과학적인 어떤 사고 방식, 그다음에 여기는 좀 더 문학적인 사고 방식, 역사적 사고 방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또 피아제 이론하고 또 관련돼 있죠. 피아제 인지 이론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것도 이제 과학적 사고 방식이고, 그다음에 각 단계마다 양적인 변화뿐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단계 변화는 이런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과 또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고 양식은 현실에 대한 인식 방법에서 사뭇 다르다. 자, 이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을 보면, 자,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은 형식적 수학적 체계의 서술, 그 설명에 이용하는 범주와 혹은 개념화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 어떤 동일한 여러 대상 속에서도 어떤 이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통성을 묶는 이런 범주와 개념화에 기초를 하고 있고, 주로 이론과 분석, 논리적 증거, 추론된 가설에 위한 경험적 발견에 적용되며 일반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맥락과 무관한 보편적 설명한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이에 반해서 내러티브 양식은, 사고 양식은, 자, 인간의 어떤 의도와 행동 및 그 과정을 묘사하여 주로 이야기, 드라마, 역사 서술에 적용되는 것으로 행위의 맥락 속의 인간의 의도를 서술한다. 그래서 맥락에 민감하여 설명하고 특정한 설명을 묘사하고 기본적으로 시간적이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파라다임적 양식과 내러티브 양식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까지가 기초에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사고 양식과 내러티브는 앞에 언급한 역사적 사고, 특히 학생 인지 발달 단계 피아제 이론과 관련됐다. 자, 피아제 이론은 어디와 상관돼 있죠? 아까 제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과 관련된 거고, 내러티브는 이 파라다임적 사고 양식에 대한 차원에서 피아제 이론의 어떤
대안책에서 제시된 거예요. 그리고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그 피아제의 보편적 지식 구성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을 한 영역 고유의 지식 재구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됐다. 그래서 영역 고유의 인지 재구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됐던 것이 앞에 이제 두 가지라고 했죠. 지금 설명한 내러티브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앞에 이제 설명한 인증적 사고방식. 요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요 뒷부분은 연구 경향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제 볼 게 이제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이 파란책으로 이제 넘어가서 볼 게 뭐냐면 역사 교육의 이론에서 이제 그 나오는 파란책 내용 중에 내러티브가 있어. 그중에 내러티브 문제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그러면 파란책 254 페이지 펴 보세요. 파란책 254 페이지. 파란책이 254 페이지가 이제 영역고 인지도인데 254 페이지 펴 보지 마시고 256 페이지 펴 보세요. 예. 내러티브의 유용성과 문제점. 음.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유용성 관련된 내용은 뭐 그냥 앞장이나 인제 그 남색증 내용과 겹쳐 있기 때문에 인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문제점 부분은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점. 거기에 없는 내용이 있거든요, 남색증에. 그럼 좀 볼게요. 자, 보편적 인지 발달에 대한 반발료. 아까쯤에 영역 고유 인지도에서 피아제 그 그러니까 보편적 인지 발달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영역 고유 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피아제 필살림 이론과 다른 대안적 접근이다. 보호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요 내러티브가 그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인제 쭉 내러티브가 있는데 요 앞부분 뭐 특징이나 장점이 쭉 있고 요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그러나부터 보죠, 그러나. 여기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내러티브의 장점과 관련된 관점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인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7 가지 정도 한 5, 6, 7 네. 네 7 정도 7 가지 정도 8 가지나 예. 7 가지 정도의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좀 보면 첫 번째 보면 자 이게 좀 두껍네. 자, 내러티브는 특정 문화나 집단의 중요도에 따라 사건의 설화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필연적 합법성, 정당성 같은 권위를 가짜에서 부여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내러티브 이론은 이데올기 성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아까 이제 시퀀스 사건의 배치에 따라서 뭐냐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자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장르나 프롯을 배치시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온 대로 하죠. 그래서 선악 그 뭐냐면 어떤 그 건선지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고 거기에는 어떤 저자의 의도, 이데올기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영화 300 같은 것도 인제 보시면 돼요. 영화 300은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전쟁을 소재로 한 거잖아요. 근데 사건의 설 이 배치 자체가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그리스의 어떤 페르시아 그러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지금요. 그 사건의 설 배열 자체가. 그리고 결국에는 인제 이 어떤 그 그리스 페 스파르타의 유용한 점을 강조하면서 스파르타가 결국에는 정의를 대변하고 있다. 선의 어떤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를 악의 제국을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내러티브의 이데올기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구 중심의 어떤 관점이죠? 서양 중심의 관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러티브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됐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시작과 중간, 끝이라는 내러티브 구조. 그러니까 기승전결 같은 구조는 과거 실제 사건의 흐름에 존재하지 않으며 내러티브의 결말은 흔히 상상 속에 가능한 사건의 일관성과 결말을 알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는 내러티브적 요소는 등장인물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의도적 도덕적 판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미 하이트가 모든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건을 도덕화하고 정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죠. 그래서 기승전결에 의한 프로세에 구성된 이 내러티브 자체는 실제 사건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뭐 백설공주 보면 그 왕자를 만나 가지고 인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의 이제 끝이잖아요. 엔딩이잖아. 그 이후에
얘들이 지지고 받고 싸우고 이혼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잖아. 예. 근데 인제 요런 장면들만 보여주고 이런 플롯들만 구성을 한단 말이야. 자, 이거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정당화, 도덕화 이런 구성에 어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의도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러티브를 대하는 독자는 저자의 역사적 해석이나 관점의 정확성을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 이걸 공상적 꾸밈이라고 했죠. 이 공상적 꾸밈 안에는 사실과 그다음에 허구가 같이 있죠. 그걸 역사적 사실로 뭐냐면 믿는 경향이 있다. 이걸 이제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라고 하는데, 특히 이 공상적 꾸밈에서 자의적 진실성의 부가가 이러는 형상은 뭐냐면 아까 이 하자의 권위가 높을 경우에 그대로 믿어버리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자의 권위가 낮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아예 믿지는 않겠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인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특히 1 인칭 내러티브는 목격자의 진실성과 그다음에 하자의 권위가 깊이 박여 있기 때문에 독자는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내러티브 자체가 항상 이런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러티브는 그 설명적 테스트와 달리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예. 이게 이제 장점이야. 근데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하자의 권위가 높을 경우에 그대로 믿어버리는 자의적 진실성을 이제 부과가 일어나고, 하자의 권위가 되게 낮거나 믿지 못하면 아예 덮어놓고 인제 얘기를 안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 보면, 자, 역사 수업에서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전후 관계를 중시하는 내러티브는 연대기적 형식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사적 상상을 중요한 역사를 제거하는 것이다. 상상의 중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줄곧 비난을 했던 무미건조의 역사학습에 전형적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있고, 또 이에 반대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일곱 번째 내용인데, 그래 놓고는 여기 보시면 내러티브 이해는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공모하여 역사적 사실을 조합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내러티브 형식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역사적 사건의 본질의 가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이랬죠. 여기 내용은 요 4번은 상상력이 없다. 그게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해 놓고는 여기는 상상력과 감정이입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것 때문에 역사 문제 가지고 답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요게 4 번과 지금 7 번의 진술이 뭐야 이건? 대립된 거죠? 모순된 거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가색책을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요게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은 한 사람이 지적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지적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비판의 대상 내용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나온 거야, 각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요거는 누구를 이제 대상으로 얘기하냐면, 갈색책 보면 인제 요거는 그 역사적 내러티브의 목적이 뭐냐면 역사의 어떤 역사의 어떤 팩트를 이제 인정하는 가운데 서술 방법으로서 인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칭 역사적 내러티브 입장에서 나온 거야. 예. 이럴 경우에는 객관적 역사 서술이 중요하고 내러티브는 부차적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나 상상력을 좀 제거하는 방법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어. 근데 7번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처럼 역사적 내러티브를 뭘로 본 거야? 그냥 문학적 내러티브를 동일하게 본 거야. 그래서 역사에서는 어떤 사실을 추구할 수 없고 단순히 저자의 어떤 프로시나 장르에서 만들어진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하이트 같은 입장에서 보면 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저자나 독자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이나 감정임 이런 것들을 데려다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팩트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요 4 번하고 7 번은 뭐냐면 이렇게 결국 다른 말 같지만 앞에는 주로 역사적 내러티브를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고, 요 7 번은 역사적 내러티브를 문학적 내러티브와 동일하게 보는 관점에서 나온 거야. 예. 이게 비판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면요. 자, 내러티브는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설명 과정,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건 인제 있는데, 요 내용은 제가 인제 틀린 것 같아, 요 자체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갈색책 제가 읽을 때 인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 갈색책은 요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신 저자의 어떤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이런 과거 사건의 중요성이나 역사적 설명 과정, 이데올로기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그러면 요 갈색 책 내용하고 파란 책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럼 어디를 우선시할까요? 당연히 갈색증 내용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색증은 논문 그대로의 생이고 어 이걸 가지고 조약한 게 파란책이고 남색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는 과정에서 그 논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잡문 요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러티브와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설명 과정, 이들의 의미를 드러낸다가 맞아. 이거는 잘못된 문장이야. 요 내용은. 예.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갈색책 강도 갈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6 번을 보면 자 학생들이 내러티브의 전후 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역사적 인과관계로 간주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 앞에서 인제 얘기했죠. 자 요거 이제 자체가 인제 일곱 개의 내용입니다 은 거. 그래서 남색책에서 겹쳐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좀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좀 보고 그 밑에 제가 구성주의 접근 관련된 내용 얘기했죠. 이걸 이제 내러티브와 연결돼서 이제 구성주의 얘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통 스키마를 형성할 때 애들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스키마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시대나 다른 장소나 인물들 이해하는 데 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날의 그 칼처럼 뭐냐면 이게 그 이해하는 것이 현재적 관점에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가 같이 뭐냐면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5 개념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서 뭘 집어넣냐면 맥락을 집어넣는다. 맥락이라는 것은 뼈아제 그 뭐냐면 내적 지식의 내적 구조에서 조절, 동화 조절 평형이 있죠. 조절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 내용을 이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이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 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은 80 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이제 갈색책 내용을 볼게요. 갈색책. 갈색책 내용을 인제 좀 일단 펴 보시면 갈색책 어 볼게요. 최근에 이제 갈색책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내용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발췌독할 때 갈색책 할 때 뭐 다 읽기는 좀 그래. 세부적으로 읽기는. 그래서 인제 갈색책 딱 펴 보시면 이제 목차부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판적 있고 5 장 역사 수업 도구로서 내러티브 구성의 형식과 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6장 보면 내러티브 양식과 역사 서술 체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2 장이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읽지는 않을게요. 너무 이게 비효율적인 게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을. 자 그러면 209 페이지 펴 보세요. 209 페이지. 209 페이지.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인제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인제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그걸 보고서 인제 할게요. 제가 줄치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209 페이지에 보면 역사 수업의 이제 도구로서의 내러티브의 구성 형식 원리가 있죠. 네. 김항중 그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논문의 개요가 나와요, 개요가. 보면 자 이 글에서 먼저 역사 수업에서 나타난 내러티브의 형식을 역사 소재, 전달 방식, 수업 내용, 역사 인식,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러티브 하면 뭔가 역사 그 뭐냐면 서술 방식만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러티브 형식은 이게 4 가지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자 기능에 따라서 이제 기능에 따라 검토하고 그 성격을 살펴봤다. 이어서 역사 수업의 내러티브 구성 기본 원리를 살펴보고 그다음 수업 조직 방법으로서 이거는 이제 이야기 활용 모델이 있어. 이걸 이양 대비적인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인제 하거든요. 이걸 소개했다. 자 이양 대비적 방식은 그 02 년에도 기출문제 나왔고 요번에도 인제 이양 대비적으로 이제 서술에서 나온 내용이 있죠. 예 기출문제에서. 자 특히 수업 사례에 대한 검토와 실제 예시를 통해 역사 수업에서 내러티브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 수업 현장과 관련성을 높이고자 했다. 자 이를 통해 역사 교육에서 내러티브 이론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 취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머릿말 부분이 있는데 되게 이제 시간 안 되신 분들은 되게 이제 논문 이거 본문 읽기가 좀 시간이 그렇다 하면 머릿말하고 그 밑에 결론 부분이 있어.
어린이가 관련 부분은 핵심적인 그 알짜배기는 다 요약을 해 놨거든요, 요 부분에.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시간이 안 됐다. 시간이 안 돼서 본문까지 내기 읽기는 귀찮다.'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인제 요게 이제 보면 내러티브 부활의 배경을 인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 내러티브 부활은 사회과학적 해이론에서 인제 나타나서 비판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심을 강조하면서 어떤 미시사나 신문화사나 이런 것들이 인제 역사 내러티브 부활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인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긴 하는데 요거 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내러티브 역사의 부활을 가져왔다." 이렇게 있고 "인간의 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 그 내용을 볼게요. 이 부활 배경. 자, 역사가 과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학문적 체계의 인식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 역사 인식과 역사 소설의 대표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내세운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 자체가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역사학이 바로 역사의 적 사실에 내재되어 있는 내러티브 형식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점은 역사학의 독창성, 그 언어의 전환 이런 것들 입장에서는 역사학계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연고론적 입장에서 나온 거야. 자, 교과 특정 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러티브를 주목해 왔다. 교과 특정 인지 이론에서는 피아제 인지 발달 같은 총체적 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사고가 역사적 사고의 본질과 거리가 멀고 이 때문에 역사적 사고의 발달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교과 특정 인지 관점에서 역사적 사고와 역사 소설이 특히 내러티브 형식에 적합하다 본다고 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뭐예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왔죠? 남색책에 제가 읽었던 거죠. 남색책에. 그래서 역사 사고는 이제와 역사 서술 요 관련된 내용. 자, 예를 들어 이간이 나오는데 이간은 이제 이 시험 문제 나왔죠. 이항 대비적 방식. 초등학생 학생들이 인과관계 형식으로 초등학생 학생들이 인과관계를 형식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이야기 개념 속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방법이 이항 대비적 방식을 제시한 거고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모든 개념들은 다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역사 교수법에 대해서 내러티브에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세 번째 내러티브 부활에 대해서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 양호한 교수님의 이제 호가 부분은 앞에서 몇 번 읽었으니까 각자 이제 보시고 자, 역사 교수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에 관심을 끄고 있다. 자, 내러티브의 형태의 자료는 역사 수업에서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사 내러티브를 다루는 역사 수업에서 그 당시 인제 학생들하고 정해진 틀 속에서 역사를 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쭉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인제 내러티브 부활의 배경이 역사학계 내용, 그다음에 연구론적 입장,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입장 여기에서 내러티브가 인제 최근에 부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역사 내러티브의 개념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러티브의 일상적 의미가 나와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하는 그 내러티브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 내러티브가 있죠. 일상 속에서 말하는 내러티브. 자, 흔히 내러티브라는 것은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을 글이나 말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 또 그러한 글이나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는 그 전달 대상과 전달 방식의 두 부분 나눠질 수 있다. 여기에서 인제 일반적으로 사건은 이야기, 그다음에 전달 방식은 담론인데 요 사건은 요거와 연결돼요. 전달 대상을 얘기하죠, 이야기. 그리고 전달 방식은 담론이라고 하죠. 담론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죠. 그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죠. 어떤 프롯이나 그다음에 장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하는 거가 그 속에 이제 이데올로기나 저자의 의도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걸 전달 방식을 인제 담론이라고 한다. 자, 그 전달 대상하고 이제 전달 방식 인데 전달 대상, 이야기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 인물, 환경들을 포함하는 거고 담론은 이야기를 말하고 표현하고 제시된 내레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볼 때 인제 역사적 내러티브, 역사를 팩트를 추구하는 역사적 내러티브에서는 요걸 되게 강조해요.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요걸 이제 강조하죠. 좀 강조한 점이 달라요. 그 역사적 내러티브는 최대한 이야기 그 내용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데 반해서 이 문학적 내러티브는 이야기는 부차적인 거고
일종의 음식의 레시피 같은 존재고 이걸 어떻게 조리하고 인제 요리하느냐가 관심이 있죠, 이 문학적 내러티브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인제 쭉 보면 원래 내러티브라는 것 단 학문적 정통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 지식, 기능을 밝힌 바이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기본 요건은 내용보다 그걸 전달하는 담론, 언어였다. 자, 이에 따라 내러티브는 의사 전달서로서 언어가 가지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담론과 동일한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시작과 끝, 등장인물의 성격과 묘사, 사실 가능성 같은 형식을 갖춰야 하고 이걸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따라서 내러티브의 성격은 이러한 형식적 구조, 기승전결, 프롯이나 장르 같은 형태의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인제 역사적 내러티브도 기본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맥락보다 구성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인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를 인제 좀 약간 들어가기 전에 이 역사적 내러티브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넘어갈게요.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봐야지 요게 인제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 두 장을 보시면 두 개의 관점이 왔다 갔다 해. 착종되고 그래 가지고 이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구분을 안 했어. 그래 갖고 좀 복잡하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약간 제가 인제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인제 내러티브를 보는 관점, 그 앞에 이제 갈색색 두 장 관련된 내용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죠. 올해도 인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하나가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고요. 또 하나가 역사적 내러티브야. 자, 여기에서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의 용어는 제가 그냥 이미지에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그냥 포기하기 위해서 인제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인제 얘기한 건데, 문학적 내러티브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하면, 자, 역사는 꼭 문학이다라는 뜻이야. 어. 그래서 역사적 소재로 문학 작품을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사실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죠. 탐구를 한다는 거나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선 문학적인 의도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는 게 그 주 골자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지금 하이트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트라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문학적 내러티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사적 내러티브는 그 역사를 알리는데 수단으로서 내러티브를 사용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인제 요 관점에 따르면 신문화사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인제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팩트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역사 사실을 추구해. 탐구를 통해 역사 사실을 추구하지만 그 수단으로서 어떤 이제 내러티브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를 선택하면서 독자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독자의 다양한 반응을 익힐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러티브가 이제 그 인간의 행위나 의도나 동기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야.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차이가 있어요, 관점. 그러면 아까 인제 내러티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일단 구조와 이야기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죠. 자, 두 개의 관점 둘 다 이 구조와 이야기를 다 같이 사용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디에 중점에 따라 다르죠. 자, 중점은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는 이 구조에 중점을 죠. 내러티브 구조에. 예, 구조는 이제 장르와 프롯이나 어 레토릭이라는 수사에 입각해서 이제 이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 구조에 입각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야기가. 예.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반해서 역사 내러티브 구조는 있지만 이야기를 강조해.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강조해.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구조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구조가 부수적인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역사 내러티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역 내러티브는 단순해요. 그냥 시작과 끝. 이것이 일어났고 그것이 다음에 이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인제 있고, 이에 반해서 역사의 내러티브는 시작과 끝, 시간적 관점 역사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고 메시지를 효과를 전달하기 위한 역사 사건의 변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시작과 끝이라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식과 어떤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역사적 해설이나.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잘 대변되는 이론이 뭐냐면 요 앞에 이게 뭐야? 톨보스키 이론이거든요. 이 톨보스키 066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 톨보스키 이론에서는 역사의 내러티브의 구조가 단순히 사건의 기술이 아니라 그냥 시간적 관점을 통한 역사적 사실 인식이 내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온 용어가 구성과 발견이죠. 구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거야. 만들어졌다. 저자의 어떤 그 뭐냐면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창조된 거죠. 창조된 거죠. 예. 그런 것들. 이게 구성이야. 근데 발견이라는 거는 원래 없다가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거죠. 원래 몰랐다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발견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 문학적 내러티브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내러티브의 이제 서술 중에 단서는 구성적 성격을 가지고 내러티브의 특징을 논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내러티브의 특징 다 써놓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러티브의 특징 중에 이런 문학적 내러티브, 구성적 특징을 가지고 써야 돼. 예, 요걸. 자, 그래서 이제 전달 기술 방법은 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생략한 채 현재인의 이나 저자의 입장의 역사적 사건을 재창조하고 전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창조적이다. 이게 재창조라고 했지만 창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요 밑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2000년대에 이제 주몽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 이게 동명성황이라는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했는데, 요걸 다룰 때 일단 이제 문학적 내용을 어떻게 다루냐. 동명성황의 신화를 다룰 때 동명성황의 신화 그 자체를 가지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거다. 동명성황과 윤영의 극적이 만남. 동명성황과 금왕의 아들과 대립구조와 부유와 탈출 과정의 박진감 있는 서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또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이제 어 뭐라고 그러죠? 러브라인 같은 것들을 집어넣죠, 남녀 간에. 자, 이런 것들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작가나 현대인이 원하는 어떤 이야기 구조, 외부적인 플롯에 맞춰서 요 동명성황의 어떤 이야기를 레시피 삼아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동명성황 이야기는 레시피고, 요걸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플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래도 인제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인제 어떤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구성된 거죠. 역사 사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예. 자, 그런데 이제 반해서 역사의 내용팀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어도 과거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역사 사건의 의미를 현대인들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할까? 그러니까 팩트를 그대로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어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이어도 이렇게 달라요. 이게 역사의 내용팀인데, 자, 동명성의 신화를 다룰 때 작가나 현대인들이 원하는 이야기 구조를 다르지 않고 신화 자체 내에서 구조 속의 역사의 의미를 꺼내요. 예를 들어서 동명상이 부의 정치 투쟁 과정에서 남쪽에 내려 고국을 건국했다는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서술하죠. 근데 정치 집단 패한 때문에, 정치적 패배 때문에 동명상이 자기 무리 이끌고, 엄밀히말하면 고주몽이죠. 고주몽이 자기 무리 이끌고 들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온조가 또 무리 이끌고 와서 백제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 사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내러티브 구조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예. 요게 인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달과 사건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서 보면 역사적 사건보다 기술을 강조해요. 어떻게 기술한가? 아까 처음에 시작, 끝, 내러티브 기본 구조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는 기술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강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팩트가 무엇인가? 이렇게 있고, 문화적 내러티브의 포상의 의미는 언어를 통해서 포상과 실제 불신. 여기가 이제 언어라는 거는 아까 테스트론의 영향을 받아서 다 허구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서 이제 뭔가 역사적 팩트를, 사실을 추구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역사의 내러티브는 언어를 통한 포상은 완벽하게 표현되지 못하지만 언어적 왜곡이 있지만 사실 분석이나 어떤 탐구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실을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다. 밝혀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 역사 속의 부작용이 뭐냐면, 이거 아까 이제 파란 책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상상력과 감정을 공유시키기 때문에 역사 사실을 조합하는 데 유효하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거기에 이제 동화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낯설계하기를 이제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걸 또 여기에 도입을 하면 나름대로 문학적 내러티브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팩트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상상력을 제거하고 우미건조의 역사학습의 정형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통적인 내러티브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러티브,
예전부터 인제 뭐 근대 역사학 이전에 내러티브는 어느 쪽에 더 가깝까요? 문학적 내러티브에 가까워요? 역사적 내러티브에 가까워요? 문학적 내러티브에 가깝죠. 예. 그래서 그 갈색 책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 문학적 내러티브가 요게 주예요. 예. 그리고 근데 이에 반해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문학적 내러티브와 좀 다른 관점에서 내러티브를 바라보는 거죠. 예. 요렇게 인제 제가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적 내러티브를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요 보는 관점 자체 문제를 13년 기출문제 나왔고 올해 이제 뭐냐면 갈색책 첫걸음 관련된 내용 분에서 구성적인 측면에서 내러티브를 써라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요게 두 개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차이를 이제 파악을 해 주시고 요 관점에 따라서 뭐냐면 요 갈색책이나 그다음에 올해 첫걸음 관련된 내용을 좀 읽으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러티브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